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1월 11일 목요일 증시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흔들릴 거예요. 만기일에다가 삼성그룹의 블록딜까지 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바로 짧은 조정을 마치고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들도 장 초반에는 매물이 나왔지만 막판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퓨앤그리드 지표 요거 다시 익스트림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고공권에서 조금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을 보였고요. 섹터별로 보면은 빅테크들이 지금 3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완전 신고가로 날아가고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은행주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줄줄이 주요 종목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어차피 믿을 것은 빅테크밖에 없다라는 컨센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엔비디아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올랐고요. 그 다음에 구글과 메타까지도 올랐습니다. 메타는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었어요. 아마존도 올랐고요. 자,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가총액 차이가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롭게 GPT 스토어가 오픈이 되면서 새로운 매출처가 나왔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애플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1월달이나 2월달 내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가총액은 뒤집어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시대의 흐름들은 뭘로 간다? 이렇게 AI 쪽으로 집중이 될 가능성들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빅테크 종목들 보시면은 테슬라는 머스크의 마약 투약 논란, 요거는 뭐 논란이죠. 그런데 요것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들이 독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컨센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애플, 엔비디아 전부 다 급등을 했고요.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엔비디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0.4% 정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흐름들 보시면은 AI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4.296%가 낙찰 금리였는데 이번에는 4.024%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는 요렇게 내려온 거는 6회 금리 인하를 반영한 거다. 과도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4.2에서 4.3까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라고 보시고 국채금리 반등 나오고 상승 나올 때 시장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CPI가 아마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예상치로 보면 지난달에 3.1% 기록을 했는데 헤드라인이 이번에는 3.2% 예상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보다는 더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3.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기저효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가와 곡물 가격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있죠. 이제 주거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3.3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요. 근원 쪽이 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예상치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한번 툭 밀릴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유가라든지 아니면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주거비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이클이. 그리고 주거비는 이제 내려오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인플레이션이 튀었다고 하더라도 1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하향 안정될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들 보시면 달러 인덱스 102선에서 안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엔 유럽의 경기 회복이 나오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를 하면서 엔화 강세, 유로화 강세가 좀 나와줘야 되죠.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자, WTI 유가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그랬죠. 요거 이렇게 반등했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나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왜? 원유 수출 시장에서 누가 1등이다? 미국이 1등을 했습니다. LNG 수출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펙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국가들에서 뭐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좀 올려보겠다 이런 시도는 먹히지 않는다. 요 유가는 경기 회복이 점차
안시화되고 경기 회복이 과열로 들어가면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유가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스 지표가 12.69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 체크하실 것은 오늘 우리 시장은 만기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2월 만기일 이후에 프로그램 매수로 얼마 들어왔습니까? 5조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제까지 2조 몇천억 정도, 2조 한 2천억, 3천억 정도가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2조 원 이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나올 가능성들 많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삼성그룹에서 블록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수요 예측을 했는데 다행히 전부 오버부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거죠. 다만 삼성전자가 한 3천만 주 정도 돼요. 물량이 많은데 가격대로 보면 블록딜 가격이 뭐 72,100원에서 72,800원 사이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생명도 6만 1,600원, 삼성물산도 1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삼성 SDS도 16만 3천 원 정도 할인해서 대략적으로 뭐 한 2%에서 3% 정도 할인이 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요것이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개파락하면서 조금 지수를 끌어내려서 시작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블록딜을 한다. 홍라이어사, 그 다음에 이부진, 이서연, 삼성 일가에서 블록딜을 하는 것을 보고 8만 전자 불가능하다.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거다. 블록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식한 얘기죠. 고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서 유가족들에게 남겨진 유산이 한 2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상속세가 지금 12조 원 정도 되는데 한 방에 낼 수 없으니까 연부 연납을 신청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2조 원씩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 일정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블록딜은 4월 30일 날 2조 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하는 블록딜이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도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블록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22년에도 블록들이 한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겁니다. 그죠? 거래량 팡 터져 있죠. 그게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 캔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루 만에 대략적으로 물량들 전부 다 소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대세 하락이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었는데 블록들 하나만 가지고서는 한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에 전부 다 정리가 된다. 그래서 오늘 개파락할 때 삼성전자 끝났다라고 팔지 마시고요. 최근 이렇게 하락한 것들 미리 선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파락 72,000원대까지 개파락했다가 양봉 나오는 흐름들 가장 좋은 흐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과열권에 들어갔던 요 심리지표, 피어앤그리드 지표가 한번 축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졌다가 요거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전에도 그렇고 강세장이 만들어질 때는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그러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고점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수가 올라가면서 다시 고점권에서 놀고 있는데 1월 31일 날 나오는 TBAC의 가이던스 발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가 분기점이다. 왜냐하면 그때 TGA 계좌에 대한 어떤 단초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무료 강의라든지 미니 특강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하반기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영래포 RRP 계좌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소진이 되면서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을 건드릴 것이냐 아니면 이 TGA 계좌를 건드릴 것이냐 요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어떤 시장의 큰 변곡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미니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지수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계속해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심으로 보셔라. 그래서 보시면은 유니트론텍 우리가 파동 추천주로 말씀드린 당일날 이제 상한가 붙어버렸죠. 뭐 이뿐만이 아니라 급등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카페24 급등한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이뿐만이 아니고 이스트소프트 제가 이제 무료 라이브 강의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이거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보세요. 상한가 하나 붙었고 또 연속 상한가. 그래서 뭐 단기간에 60% 이상
이상의 수익들이 바로바로 터진다. 지금은 개별주 장세다. 그래서 개별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 어디에서 보시냐면 우리 강한 주식 연구소 오시면 여기에 제가 매일같이 추천주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급등 종목들 잘 나와요. 최근 들어서는 뭐 광림 3S도 상한가 가고 추가 급등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잡고 있으면 단기간에 뭐 50% 수익도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S 또 광전자도 말씀드렸죠. 광전자도 상한가 터진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인 종목들 제가 올려놨으니까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 꼭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 설치하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무료 어플입니다. 그래서 강한 주식 연구소 반드시 여러분들 설치하셔서 수익들 얻어가셔라.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